한 남자가 맨손으로 기초벽을 따라 난 틈새에 구리망 롤을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망을 건너려는 모든 벌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살충제 업계가 지난 60년 동안 여러분이 절대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숨겨온 사실입니다. 연구자들이 금속 표면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은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99.9%입니다. 이 수치는 구리와 접촉한 곤충과 박테리아가 이 시간 이내에 사멸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한국환경부가 2008년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실험실 밖에서는 거의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둔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농부들은 2008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건물 적재적소에 구리와 철을 배치하면 벌레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방법의 사용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벌레들이 끊임없이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두 손으로 직접 효과를 증명한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 거대 기업의 허락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속의 살충 효과와 화학 기업의 개입. 2008년 한국환경부가 구리에 부여한 표면 등급 분류가 있는데 이로 인해 구리는 살충 물질로 등록된 유일한 금속이 되었습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이 금속이 접촉하는 곤충을 죽인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철물점의 그 어떤 제품 라벨에도 이 사실이 표기되지 않은 이유는 3대 주요 화학 제조업체들의 사무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숨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1997년 한국환경부가 승인한 한철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연체 정원 해충을 접촉 즉시 죽이고 24시간 이내에 토양 영양분으로 분해되며 한 시즌에 비용이 약 4, 영원도 채 들지 않습니다. 화학 스프레이업 진열대에서 이 제품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유는 한 거대 화학기업의 법무팀이 해당 제품의 라벨에 대해 17건의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의 확장 기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이 영상에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영상 후반부에 등장하는 구리와 철의 결합 시스템은 1987년 대한민국의 한 대학 농업 연구 보고서에 기록된 바로 그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기도의 한 실제 농장에서는 11년 연속으로 살충제 구매가 단 0건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게 된다면 화학업계의 그 누구도 왜 그 보고서를 다시 인쇄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잊혀진 지식과 구리망의 위력. 강원도의 한 할아버지가 돌 기초와 나무 문지방 사이의 틈새에 구리망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을 아버지에게서 배웠고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단 한 명도 살충제 스프레이 캔을 연 적이 없습니다. 구리가 그 선을 넘으려는 모든 것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한국의 기술자들은 구리와의 접촉이 바구미와 딱정벌레를 죽여 단 한 시즌 만에 해충들이 곡물을 갉아먹는 것을 막아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1893년 한국의 한 곤충학자가 이를 발견하고 밀양동작용 오리고다이나미크이라는 살충 효과의 이름을 붙일 때까지 대한민국의 고문서 보관소에 번역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업계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절대 알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한 남자가 함석가위로 구리망을 잘라 기초, 창틀, 다락방 환기구를 따라 6mm보다 넓은 모든 틈새에 밀어넣습니다. 화학 물질이 등장하기 전에 모든 건축가들이 밀봉했던 방식 그대로 닳지 않고 다시 바를 필요도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외곽을 철저히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구리망의 비밀이 있습니다. 2011년 경제곤충학 저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선지름이 0.28mm 미만인 구리망은 한국 바퀴벌레의 접촉 시 40분 이내에 사망을 유발했습니다. 반면 현대의 모든 창문에 사용되는 표준 알루미늄 방충망은 어떤 노출 시간 테스트에서도 접촉 사망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철솜의 올바른 사용법과 규제 완화. 구리망 다음으로 등장하는 재료는 망이 닿지 않는 모든 틈새를 막아주는 물질입니다. 한 세기 동안 철물점에 있었고 모든 방역업자가 그 효과를 알고 있으며 방역업계가 여러분이 반드시 잘못 사용하도록 유도해야만 하는 재정적 이유가 있는 철강 제품입니다. 한 건축가가 건조기 통풍관이 벽돌벽을 통과하는 틈새에 강철솜을 밀어넣습니다. 이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쥐, 바퀴벌레, 목수개미가 수년간 사용해온 진입로가 차단됩니다. 강철솜은 어떤 해충도 갉아먹거나 밀고 지나갈 수 없는 불규칙한 모양으로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1978년 한국 국토교통부의 주거용 건축 규정 모델에는 해충 차단에 사용되는 철망의 최소 두께를 명시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방충망 제조업체 협회의 메모에서 기존 규격이 불필요하게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며 조항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 변경안은 승인되었고 새로운 표준은 원래 규격이 막아냈던 것보다 곤충이 40%나 더 높은 비율로 통과할 수 있는 더 성기고 저렴한 제품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구리 수도관이 외벽을 통과하는 주변의 틈새를 0등급의 강철솜으로 꼼꼼히 채우고 폼 백업제로 덮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벽 안에 사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철 섬유의 지름과 구리 표면 접촉의 결합이 틈새의 둥지를 틀려는 모든 것을 군집을 형성하기도 전에 죽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철솜에 대해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철물점에는 해충 차단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거친 4등급의 제품만 구비되어 있습니다. 곤충학 문헌에서 효과적이라고 명시한 0등급은 섬유 지름이 25마이크론 미만이며 2016년 140개의 독립 철물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연구원들은 단 11%만이 이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경부의 등록과 은폐된 진실. 강철솜 이후에 등장하는 것은 2008년 한국환경부가 공식화한 발견이며 이후 출판된 모든 주류주택 개조 가이드에서 이 사실이 배제되도록 살충제 업계가 대응한 방식입니다. 바로 구리 자체를 살충 표면 물질로 등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규제 역사상 가공되지 않은 금속이 그런 분류를 받은 것은 그때가 유일합니다. 한 남자가 외부 문틀 바닥을 가로질러 구리 문지방 덮판을 설치합니다. 포장지에도 적혀 있지 않고 철물점 직원도 몰라서 그 남자가 모르는 사실은 한국환경부 등록번호 8201221이 61번에 통제된 표면 실험을 통해 구리가 실온에서 노출 후 2시간 이내에 접촉하는 곤충과 박테리아의 99.9%를 죽인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들은 문 손잡이, 침대 난간, 호출 버튼을 구리 합금 표면으로 교체했고 모니터링된 650개의 병실에서 병원 내 감염이 58% 감소한 것을 측정했습니다. 구리 업계는 이 데이터를 한국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는 그에 따라 구리를 등록했습니다. 그러자 3대 주요 화학 제조업체들이 등록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주장하며 의견을 제출했고 한국환경부는 범위를 좁혔으며 주거용과 관련된 문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농촌 농부가 채소밭 외곽의 모든 울타리 기둥 바닥에 구리선을 감고 있습니다. 이 선을 가로지르는 민달팽이와 연체 곤충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 0년 전 고대 한국의 곡물 창고에서 일어났던 일과 정확히 같습니다. 이 미량 동작용은 전기도, 화학 반응도, 특허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술이 제품 카탈로그에 실릴 자리가 없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의료계의 검증과 경제적 장벽, 그리고 2008년 한국환경부의 구리 등록에 대해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대학 병원들이 800개의 모니터링된 표면을 가로질러 이 연구를 독립적으로 재현했고 모든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이 대학 논문에 따르면 주거용 문 하드웨어에만 이 기술을 적용해도 연간 140만 건의 가정 내 질병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벽은 유통 경제성이었습니다. 즉, 구리문 손잡이를 한번 팔아서는 매달 스프레이병을 팔 수 있는 상황에서 남는 이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다음으로 소개할 항목은 구리의 표면 효과를 여러분의 벽 속에 흐르는 물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2003년 한국환경부 연구는 해충 방제 업계의 그 누구도 후속 조치를 원하지 않았던 배관 데이터 내부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구리관이 집안의 곤충 개체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면 왜 1990년대 내내 PVC 제조업체들이 구리 배관 표준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가 모든 벽에 구리 수도관이 설치된 집을 걸어갑니다. 2003년 한국환경부의 전국 식수 연구 보고서 47페이지의 각주에는 구리 배관을 갖춘 집이 PVC 배관을 갖춘 비슷한 집보다 개미떼 출몰을 40%나 적게 보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이프 표면의 결로를 통한 구리 이온의 이동이 벽의 빈 공간에 연체 곤충들이 기피하는 구역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한 목수가 지하실 천장선을 따라 구리 파이프 피팅을 설치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에 그 피팅에 형성되는 녹색 산화물은 바로 산화제이 구리입니다. 동일한 화합물이 곤충학 문헌에서 구리의 살충 활성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산화는 성능 저하가 아니라 파이프가 바로 옆벽의 PVC 파이프는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묻혀버린 연구 결과와 철 화합물의 비밀, 그리고 여기서 구리 배관과 곤충에 대해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1991년 대한민국의 한 대학교 곤충학 연구팀은 구리 배관을 갖춘 20가구와 PVC 배관을 갖춘 20가구, 총 40가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국 바퀴벌레 개체수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구리 배관 가구는 36개월 동안 해충 방제 개입 빈도가 62%나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국방역협회의 자금을 지원받았고 협회는 이를 내부적으로 은폐하여 단 한 번도 출판을 위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구리 배관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비용이 약 0원에 불과하며 1997년에 한국환경부가 승인한 화합물입니다. 거대 화학 기업이 4년 동안 17번의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마땅히 도달해야 할 규모로 절대 성장하지 못하게 막았던 정원의 모든 연체 해충을 죽이고 잔여물을 남기지 않으며 분해 시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철 화합물입니다. 한 여성이 정원벽 밑동을 따라 봉투에서 인산철 과립을 쏟아붓습니다. 이 과립을 건너가는 민달팽이와 달팽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약 50영원짜리 메타알데히드 한 병이 하는 일과 화학적으로 동일합니다. 단지 인산철은 24시간 이내에 철과 인산염으로 분해되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반면 메타알데히드는 최대 30일 동안 잔류물을 남기며 새, 개, 그리고 땅에서 먹이를 찾는 유익한 곤충들에게 독성이 있다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한국환경부는 1997년에 상품명으로 인산철을 살충제로 승인했고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또 다른 대학교 농업 확장 서비스는 12개의 모니터링된 정원 부지에서 메타알데히드와 동일한 94%의 치사율을 확인했으며 표적이 아닌 생물의 사망률은 0%였습니다. 제조업체는 라벨을 농업 규모의 작물 재배용으로 확대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화학기업은 1999년에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며 17건의 이해 제기 중 첫 번째를 제출했고 라벨 확장은 거부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산철에 대해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2003년 한국친환경자재평가원은 이를 공인된 유기농 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인증했습니다. 즉, 한국환경부의 자체 데이터가 이 물질이 한국 법률에서 가장 엄격한 농업 분류에 속할 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라벨에는 정원과 잔디밭으로만 사용을 제한하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있어 상품화된 대규모 농경지에서의 사용을 차단했습니다. 만약 사용이 허용되었다면 화학 살충제 시장은 메타알데히드와 카바메이트 판매 감소로 인해 매년 약 500억 원의 손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농업 역사의 규제와 방충망 표준의 후퇴, 인산철 다음으로 살펴볼 화합물은 1882년부터 1972년까지 대한민국 농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해충 방제 물질입니다. 이 구리 화합물은 한국의 환경살충제관리법에 의해 주거용 사용 분류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규제 조치는 이를 대체할 제품을 판매하던 바로 그 제조업체들에게만 정확히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남자가 물뿌리개에 황산구리 결정을 섞어 정원 외곽을 걸으며 모든 식물 밑동의 흙구덩이에 이를 뿌립니다. 이것은 1882년부터 1972년까지 대한민국의 농부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1972년 한국환경부가 황산구리를 일반용에서 제한용으로 재분류한 이유는 새로운 독성 데이터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1972년 법안이 특허를 받은 합성 화합물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황산구리는 새로운 등록 요건에 자금을 지원할 업계의 스폰서가 없었습니다. 황산구리와 석회를 혼합한 보르도액은 1885년부터 대한민국의 포도 재배 기록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살균제 및 살충제로 문서화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중단 없이 공인된 유기농 용도로 합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본토에서는 140개 화합물의 재분류를 담은 규제 패키지에 의해 주거용 분류가 박탈되었으며 황산구리는 그 문서의 94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황산구리에 대해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동일한 규제 패키지는 과거 화학 무기를 제조하던 회사들이 개발한 7개의 유기인산염 화합물의 등록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 7개 중 3개는 나중에 독성 발견으로 인해 주거용 사용이 제한된 반면 90년의 주거용 안전 기록을 가진 황산구리는 여전히 제한된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연결하는 것은 살충제와 같은 10년 동안 이루어진 건축 규정의 변경입니다. 한 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가정에서 곤충을 막아주었던
유일한 물리적 장벽을 약화시킨 이 규정 변경은 더 약한 제품으로 이익을 얻은 바로 그 제조업체들이 연방주택당국의 서면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방충망 규격의 변화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한 건축가가 1960년대 주택의 방충망을 측정해 본 결과 망의 밀도가 인치당 18가닥 x 16가닥임을 발견했습니다. 곤충학 문헌에 따르면 이 규격은 대한민국 본토에 서식하는 날아다니는 해충종의 96%를 차단했습니다. 그런 다음 2024년 동일한 주택에 설치된 새 창문의 방충망을 측정한 결과 16가닥 x 14가닥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규격은 동일한 종의 71%만을 차단합니다. 두 방충망을 빛에 비춰보면 그 차이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1978년 이전 한국국토교통부의 주거용 모델 규정은 창문과 문 방충망의 최소 표준으로 18x16망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1977년 방충망 제조업체 협회는 국토교통부 정책개발 및 연구부서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여 18x16 규격이 불필요한 제조 비용을 발생시키며 16x14망만으로도 표준의 기능적 의도를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1978년에 규정이 개정되었고 그해 이후에 지어진 모든 집은 이전 표준이 막아내던 곤충들을 집 안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1978년 규정이 주거용 요건에서 삭제해버린 규격인 18x16 구리망 롤을 들고 창틀에 맞게 자릅니다. 그가 설치하는 것은 교체된 표준이 통과시키는 곤충들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방충망입니다. 접촉 즉시 곤충을 죽이는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농자재 공급망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더 거친 알루미늄 제품을 구비해두고 새 표준을 일반화시킨 모든 주택 개조 체인점에서는 철저히 무시당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1978년 방충망 표준 변경에 대해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1983년 대한민국의 한 대학교가 수행한 연구는 비슷한 조건을 가진 두 교외 지역의 해충 방제 서비스 비용을 측정했습니다. 한 곳은 주로 1978년 이전에 지어졌고 다른 한 곳은 주로 1978년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연구 결과 1978년 이후에 지어진 가구는 해충 방제 서비스에 연간 약 45만 원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충 출몰 차이를 유발한 주요 매개체는 창문과 문의 방충망 구멍 크기였습니다.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구리, 철결합 시스템과 진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1987년 대한민국의 한 대학 농업 확장 보고서에 기록된 대한민국 경기도의 한 실제 농장에서 문서화된 시스템입니다. 움직이는 부품도 없고 화학 물질도 없으며 표준 주거용 부지에 약 50만 원 미만의 비용이 드는 구리와 철에 결합된 외곽 차단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놀라운 성능 기록은 1980년 이후 제작된 그 어떤 해충 관리 간행물에서도 다시 인쇄되거나 인용되거나 참조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의 한 전통 농부는 1987년 보고서에 설명된 방식대로 외곽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모든 기초 틈새에 구리망 설치, 모든 외부문에 구리 문지방 덮판 설치, 모든 파이프 관통부 주변에 0등급 강철솜 채우기, 정원 경계를 따라 인산철 과립 뿌리기, 건물 외곽을 따라 시즌당 한 번씩 황산구리 토양 관주 적용, 그리고 그가 단 한 번도 구매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살충제 스프레이 한 병 혹은 해충 방제 서비스 계약입니다. 이 결합된 구리, 철 시스템에 대해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리망의 밀양 동작용, 강철솜의 물리적 차단, 구리 문지방의 접촉 독성, 인산철의 분자 작용, 황산구리의 살균 효과 등 이 시스템 이면의 모든 메커니즘은 과학 문헌에 완벽하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특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독점적인 제재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반복 수익을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보고서가 1991년 이후로 절판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한 남자가 한 손에는 구리망 롤을, 다른 한 손에는 인산철 상자를 들고 수년 동안 곤충이 들어오던 기초 벽의 틈새에 서 있습니다. 그가 쥐고 있는 것의 비용은 약 2만 5천 원도 채 되지 않으며 그가 지금까지 지불했던 모든 스프레이 병과 해충 방제 계약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이 지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87년 대학 보고서에 2003년 한국환경부의 각주에
무역협회가 파묻어버린 1991년 대한민국 대학교의 연구에, 1978년 국토교통부의 의견서에, 그리고 1893년 대한민국의 한 과학자가 열어본 고문서 보관소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변한 유일한 것은 구리의 화학적 성질이나 철의 생물학적 특성이 아니라 그것들을 둘러싼 문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작업은 벌레가 결코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한 유일한 것입니다.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한 손이 기초 틈새로 구리망을 밀어 넣습니다. 방어선 밖의 땅은 늘 그래왔던 바로 그 땅이고 곤충들은 늘 그래왔던 바로 그 곤충들입니다. 그리고 구리는 구리가 항상 해왔던 일을 지금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프레이 병과 철물점의 물건들이 비워지고 교체되고 또다시 비워진 오랜 후에도 구리는 변함없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